나는 차에서 내려 문을 텅 닫았다. 432쪽입니다. 이게 이제 2부 29장을 여는 문장인데요. 오후에 이 적막함이 가득하고 이제 여름인 걸로 초여름? 약간 그 여름의 이제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개소리가 나요. 컹.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롤리타가 달려오는 소리, 발 끄는 소리, 휘리릭, 덜컹 문 열리는 소리. 그러고 이제 한 줄 띄우고 키가 2인치쯤 자랐다. 분홍태 안경, 높이 틀어 올린 새로운 헤어스타일.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배가 불룩해 있는 거예요. 지금 두부 사람은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나, 롤리타가 이게 첫 마디고, 험버트는 남편도 집에 있니? 이렇게 묻고, 호주머니 속에 이제 권총을 만지면서 이렇게 쓰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녀를 죽일 거라고 짐작했겠지만 물론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것도 옛날 번역본에서는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고 뭐 영원히 이어질 사랑이었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쓰셨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권태경의 첫 번역 그 번역본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서사로 이제 롤리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이런 관심이나 혹은 성욕 뭐 이런 거하고 달라서 한번 사랑하면 그건 이제 영원히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영원히 사랑했으니까 저거는 이제 사랑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전말을 말하자면 이제 전에 듣게 되는데 이 소설을 통틀어 가지고 롤리타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롤리타가 이렇게 대화에 불성실했어요. 그 캠프에서 만났을 땐가 안녕? 응.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식의 야 웅얼대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좀 이렇게 험버트가 얘기하는 그거 있고 이제 맨 말도 좀 비꼬고 막 아 좀 그만 내버려둬요 막 이렇게 짜증 섞인 말들 이런 것만 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롤리타의 서사를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퀼티를 이제 알아왔었고 나는 당연히 아빠가 이제 퀼티가 그렇게 했는 줄 이제 아는 걸로 알았는데 모르시네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말을 해도 무슨 일이 말을 해도 아마 아버지도 못 믿을 거다. 아저씨도 못 믿을 거다. 나도 못 믿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네가 노리는 그놈은 딕은 그놈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그 기법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대화가 나오는데 따옴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따옴표가 아예 없는 경우 없이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으로 살리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네, 그 느낌이 좀 전해져 왔고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왜 그런 골칫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일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세요? 요건 이제 따옴표 없이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잖아요.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할게요. 438쪽 위에 건 435쪽 그 다음에 이제 그 치과 의사의 조카 또 연구 선생님 아줌마라고 했지만 실은 아저씨였던 거죠. 등등등 10살 때 이제 처음 퀼티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쭉 쓴 다음에 역시나 따옴표 없이 얘기합니다. 세상 만사가 참 우스꽝스러워요. 만약에 누가 내 인생으로 소설을 써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438쪽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이 별로 요즘 쓰는 말로 영혼 없는 이거는 멘트들인 거예요. 그냥 빨리 툭툭툭 던지고 이 순간을 빨리 없앤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아빠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이 어릴 때 뭐 이렇게 화대처럼 받았던 그런 동전 몇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큰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빚도 갚아야 되고 아이도 곧 태어날 거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빠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을 때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고서 심지어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그날 처음 보았다. 폭군 험버트 치하에서는 절대 언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서 담배를 피우는 이 1950년대 미국 여성 10대 심지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 러시아 출생의 이 작가 나보코프가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아마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나보코프가 절대 아니라고 저도 그거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싫어할 만큼 사랑하지도 않았을 거고 미국을 그냥 이제 편의상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였을 테니까
그냥 이제 이거는 롤리타를 더 나이를 많게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도 서슴없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는 이 롤리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러저런 규율이나 도덕률이나 뭐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게, 그리고 이제 짧지만은 저는 이것도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퀼티를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존경하고, 아, 그 사람은 진짜 천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덕덕 목장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킬티가 험버트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도 아이를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아, 아니, 소아 그거 이제 그런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킬티 자신은 그 성적인 불구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는 않고 이제 그 카메라 찍어주는 아줌마 이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애들 이렇게 몇 명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너무 이제 자기는 그걸 못하겠다고, 차라리 킬티랑 하는 거면 하겠지만 이건 진짜 너무 못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안 한다고 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험버트가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롤리타가 따옴표 없이 이것도 하는 말인데, 아니 안 할래요.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험버트도 그 말도 일리 있군 이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험버트보다도 롤리타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실용적이고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뭐 갖고 먹고 살 거예요? 그 16, 17 이렇게 되는 애가 15, 16, 17 이렇게, 우리로 치면 지금 뭐야, 가출한 이제 중고생인데 거의 2년 동안 여기 저기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딕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딕은 또 귀도 지금 멀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 다른 남자도 한 명 나오는데, 걔도 그 친구도 약간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롤리타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 특징이면서 제가 볼 때는 장점인데 되게 부러운 대목인데, 과거에 대한 깔끔한 망각, 회상하지 않음, 굳이 들춰내가지고 지금 이 현재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이게 이제 험버트하고는 가장 대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처음을 여는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롤리타를 회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애너벨을 회상하고, 거기서 촉발된 님펫에 대한 사랑을 또한 이제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의 기원을 이제 추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님펫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혹은 조만간 과거가 될 현재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현재로 즐기지 못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삶을 삶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데, 이러한 험버트하고 반대로 롤리타는 그냥 잃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원한이나 미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니체식 표현으로 르상띠망, 그 원한이라는 게 전혀 없는, 이거를 그 나보코프가 되게 삶의 어떤 절정, 진면목 이런 걸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롤리타의 주인공은 한편 롤리타가 이제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험버트가 롤리타를 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롤리타를 향한 험버트의 사랑은 또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446쪽, 447쪽인데, 빛이 바랜 미모, 어른의 손처럼 밧줄 같은 혈관이 붉어진 가녀린 손, 오소소 소름이 돋은 새하얀 팔, 납작한 귀, 손질하지 않은 겨드랑이, 그렇게 내 눈앞에 그녀는 괄호치고 나의 롤리타. 17살의 나이에 이미 절망적일 만큼 초췌해졌고, 벌써부터 뱃속의 아기는 장차 큰 인물이 되었다가 서기 2020년쯤 은퇴할 꿈을 꾼다. 지금 2021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제가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93년, 4년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제 하염없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깨달았다. 일찍이 내가 지상에서 보았거나 상상했던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더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장차 어디로 가더라도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게 옛날 번역본에서는 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날 내가 환희의 외마디 소리를 토해감에 덮쳐 누르던 그 님펫에 비하면 여기 좀 야하게 이제 이렇게 썼는데 다 이런 식의 이제 묘사라는 거지. 그 성행위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님펫에 비하면 지금의 그녀는 희미한 제비꽃의 잔향, 낙엽의 메아리에 불과했으니 갈색으로 물든 낙엽이 시냇물을 막아버리고 메마른 잡초 속에서 마지막 귀뚜라미 한 마리가 노래할 때 저 멀리 창백한 하늘 아래 한 줌 숲이 보이는 황갈색 협곡 언저리를 맴도는 메아리 뭐 이렇게 점점점 됐는데 문장이 되게 긴데 여기 희미한 제비꽃의 잔향, 낙엽의 메아리 이런 메타포들이 되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었고 오래도록 이제 지금 봐도 그 님펫의 메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로만 하면은 진정성이 없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험이 돈을 이렇게 이제 내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롤리타 쓸데없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꼭 말해야겠다. 인생은 아주 짧아. 여기서부터 너도 잘 아는 그 고물차까지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 뭐 푸른색 세단인가요? 20걸음 말해봤자 25 많아봤자 25걸음이면 충분해. 아주 짧은 거리야. 그 25걸음을 걷자. 지금 당장 지금 그대로 떠나면 돼.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 험버트가 말하는데 롤리타가 험버트의 뜻을 못 알아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의 관계가 워낙에 이런 육체적인 거래에 기반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모텔까지 따라가야만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 뜻이군요. 그런 뜻 맞죠? 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제 괄호치고 험버트의 목소리가 들어가죠. 우리란다 이렇게. 이미 이제 롤리타는 절로 떠난 거예요. 옆에 남편도 있고 뱃속에 아이도 있고 이 세 존재가 합쳐서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험버트가 아니라고 네가 거절해도 돈 준다고 이렇게 이제 돈을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롤리타가 여기 400달러랑 수표 3,600달러니까 얼마입니까? 4,000불이네. 네, 4,000불. 4,000불이면 지금 얼마예요? 그렇게 막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너무 감격해요. 우리한테 4,000달러나 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험버트는 막 울어요. 근데 롤리타가 이렇게 하찮은 사소한 선물에 감동하는 거를 보고 막 또 험버트는 또 울어요. 내 평생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턱을 적시고 나를 불태우고 코가 막히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자 그녀가 내 손목을 만졌다. 그랬더니 험버트가 네가 만지면은 나는 그대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안 갈래. 같이 갈 가능성은 조금 더 없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없어요. 안 돼요. 자기 안 돼요. 그녀가 나를 자기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찌르는 말 한마디 하죠. 아저씨한테 갈 거면 내가 차라리 큐한테 가지. 이때 큐는 킬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험버트가 롤리타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만큼이나 롤리타가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킬티한테 집착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이런 이성과 논리의 위에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이성과 논리의 바깥에 있는 어떤 요령부득의 맹목의 그 어떤 정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보코프는 이런 맹목에 대해서 되게 잘 쓰고 많이 쓰고 잘 써왔는데 이 맹목의 대상이 뭐 예술일 수도 있고 뭐 체스 기사한테는 그게 체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이제 험버트에서는 이게 이제 사랑인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랑과 이성과 논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길로 가면 죽는 줄 아는데도 이제 가는 그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높을수록 그 광기나 부조리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제 이거는 더 이제 비극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동부추를 이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은 내 가슴에 상처를 남겼어요. 아저씨는 내 인생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고요. 이거는 이제 험버트가 회상하는데 요게 옛날 번역은 살짝 달랐는데 네. 그러니까 그 킬티는 내 가슴을 망가뜨렸고 아저씨는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나라한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 여긴 조금 이제 점잖게 번역을 했고요.